이대생 성상납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두둔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글이 얼른 내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 SNS 글인데요. 이대생들 성상납 발언에 대해서 김준혁 교수를 두둔하는 듯한 얘기를 글을 남겼습니다.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 한다 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글을 올렸다 삭제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도 결국 이 김준혁 후보자가 밝혔던 이대생 성상납 그 주장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 두둔하는 것 아니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판입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이상한 희한한 성희롱을 국민 상대로 성희롱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침묵해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괜찮다고 합니다. 김준혁의 역사 인식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김준혁의 머릿속을 이 나라에 펼쳐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어렵게 만들어온 성평등의 역사와 품격 있는 사회의 가치를 이걸로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좋습니까? 이 대표가 올린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두둔하는 듯한 글이 논란이 되자 이 대표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실무자의 실수라는 겁니다. 1시간 후에 삭제됐는데 이 대표 측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박정아 단장은요,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성인지 감수성이 처참한 수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삼겹살을 먹었다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실무자의 실수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실무자의 실수, 박성규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표가 주로 했던 얘기죠. 문제가 생기면은 실무자의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저께 글이 올라왔던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이기도 했고 또 그래서 놀랍기도 했죠. 이제까지 굉장히 침묵을 지켜왔었잖아요. 이제까지 그 많은 논란이 있는데도 한 열흘 가까이. 그랬다가 내놓은 것이 진실에 눈 감아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김준혁 후보의 글이 진실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상까지 하나 올렸었죠. 모두가 이 점에서 궁금해요. 여선우 행장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했고 우리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갖는 궁금증이 그거거든요. 저런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까도 끝없는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노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왜 저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두둔하고 이번에는 또 진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두둔할까 이거거든요. 예. 어저께 제가 그 단서를 하나 찾았어요. 뭐냐면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동영상이 뭐냐면은 동영상의 제목이 그거예요. 개명잼 TV. 아마 이재명 대표의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를 홍보하는 그런 TV 같아요. 거기에 김준혁, 양문석 두 사람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김준혁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조는 같이 정치할 사람이 없어서 고통을 받다가 끝내 죽어갔다. 그래서 나는 이재명 변호로 문자를 보냈다. 김준혁 후보가 이재명 정치인을 정조에다 비유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문자를 보냈다. 어떤 문자냐?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여의도에 들어갈 테니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리고 대표가 되기 이틀 전에는 직접 만나서 내가 반드시 다음 대통령을 당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내용이 동영상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 의문이 많이 풀렸죠. 이재명 대표를 위한 노골적인 충성 맹세죠.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는 박광훈이라고 하는 괜찮은 정치인을 내쳐가면서 이 김준혁이라는 사람을 세웠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풀렸고, 두 번째로 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왜 이 김준혁이라는 사람을 끌어안고 가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다 풀렸는데 아마도 수원청 유권자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지 저는 굉장히 좀 궁금증을 가지고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박성규 전 차관님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 동영상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직접 보신 거군요. 어저께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예. 실무자의 실수 맞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는 대표명의 공식 계정들을 직접 관리를 하니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초경합지를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이런 것도 당의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제 이화여대
동문들 400여 명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 중에는 물론 김준혁 교수의 얘기를 다 무슨 100% 역사적 사실이다, 공감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죠. 다만 이제 이 김한란 총장의 친일 행적 이런 부분에 대한 역사적 사실마저도 이 논란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준혁 그 후보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 성인식도 따라한다. 이렇게까지 해석될 문제는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도 뭐 역사인식에 동의한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건 아니었죠. 이런 문제에 역사적 사실 문제까지도 덮여서는 안 된다는 이화여대 동문들의 어떤 뭐 주장, 호소 이런 부분도 이 논쟁에서 가볍게 보지는 말아달라 이런 취지를 실무자가 판단해서 올렸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상납 주장까지 동의한다는 건 아니다. 절대 그럼요. 아니다라는 반박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산서원 앞서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 총동문회 그리고 또 어디가 있었죠? 사퇴여구가? 여성단체. 유치원 들어보시죠. 유치원 당사자와 선생님들에게 친일파란 단어를 쓰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기는 것입니다. 김준혁 후보는 이 시점에서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이 사람다움을 지켜가는 것일 것입니다. 선거자를 친일파로 매도하는 김준혁 후보는 사퇴하라! 그런가 하면 선관위가 양문숙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본인의 강남 아파트 자산을 일부러 낮게 신고했다는 겁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고발. 선관위가 검찰을 고발한 거예요.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31억 2천만 원 매입 가격, 공시 가격 21억 5,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했다라는 것으로 선관위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혐의라 만약에 이제 수사기관이 이걸 뭐 기소하게 된다면 재판은 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저 내용 자체는 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인데 뭐 우리가 선거 그 뭐죠? 팜플렛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허위라는 것이 명백히 돼버리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변명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재산 신고할 때는 이제 실거래가가 있고 공시가가 있거든요. 근데 실거래가도 본인이 한 31억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꽤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21억, 그러니까 1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거래가는 훨씬 더 높을 수 있겠죠. 그러면 본인이 축소해서 신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수없이 얘기했지만 대출 사기에다가 뭐 문서 위조에다가 그다음에 뭐 만약에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했다고 하면 유장 세금계산서 발행과에 대한 부가가치세 위반이랄지 아주 범죄 행위가 뭐 줄줄이 연결돼 있는 거죠. 더군다나 대출 사기라고 한다면 금액이 한 11억 정도 되잖아요. 거기다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저것도 금액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당선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직을 유죄 판결이 나면 국회의원직을 뭐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근데 저는 뭐 아무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저 정도의 후보가 과연 당선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아무리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와 상관없이 표를 몰아줄지 그렇지 않을지 심판할지 이제 그걸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